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타이틀을 또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이력 보셨죠? 아주 여러 방면에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분을 저희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계속해서 채팅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바로 모욕죄입니다. 네. 모욕죄. 근데 우리가 명예훼손죄, 너 계속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가끔씩 들어본 것 같은데 모욕죄야 이런 건 좀 어감이 좀 익숙진 않아요. 이 명예훼손죄는 좀 익숙한데 모욕죄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둘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명예훼손죄나 예. 모욕죄나 공연히 한 사람의 이제 명예를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한다는 죄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행위의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를 해서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 뭐 김용준 기자가 네. 어제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더라.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거짓이라고 했을 때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건데 모욕죄는 이렇게 검증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 막 욕설 같은 이런 추상적인 판단을 근거로 뭔가 명예를 훼손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는 제가 뭐 김용준 기자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더라잖아요. 네네. 모욕죄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김용준 기자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그 내용 자체로 뭔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김용준 기자는 나쁜 사람이다 했는데 한 3명이 나타났어요. 내가 제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제 나쁜 사람 맞아. 내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맞아.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맞아. 이러면은 검증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욕죄는 성립이 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네. 거는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이게 모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뭐 단순히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공연성이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가치, 누구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했는지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특정성인데요. 그래서 이 반드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만 이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누구를 특정하는지만 알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특정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말한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욕설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뭐 최근에 뭐 나온 판례들을 보면 확진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살찐 사람 보고 확진자라고 불렀잖아요. 네네네. 확진자다. 아니면 뭐 최순실이냐. 이런 발언도 모욕적인 언사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너 코로나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이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막 반대로 만약에 막 김용준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사회적인 평가를 높이는 말이지 훼손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과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건지 아닌지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예. 다만 유의할 게요. 가끔 반어법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반어법 있죠. 네. 참 잘한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근데 판례 중에 자녀를 방패막이 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판례가 모욕적인 언사라고 판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봐서 반어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킨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전혀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예를 많이 들으시고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채팅창 안에서도 나한테 모욕감을 주네 이거 하시고 지금 채팅창에도 상당히 많아 하시는데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안 그래도 여쭤볼 거예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지인들에게 타인에 대해서 험담할 경우에 우리가 그 뒤에서 막, 야, 너 그거 알아? 뭐, 걔 있잖아. 뭐 그랬다? 뭐 하면서 막, 진짜 하면서 막 네. 이렇게, 걔 진짜 역시, 하여튼 막 생인대로 논다. 야, 걔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 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도 뭐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을 하느냐. 예. 아까 제가 모욕죄 성립 요건이 공연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 앞에서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공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파 가능성이에요. 이 얘기가 과연 널리 퍼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서 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불특정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소수,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인한테만 말을 했어도 그럴 때도 사실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예. 한 사람한테 말을 했어도 만약에 김용준이 어떻다더라 하면서 한 사람한테 말을 했어도 그 사람과 김용준 기자님의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대적인 관계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욕을 했을 때 그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반대적으로 굉장히 김 기자님하고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욕을 했어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어. 뭐 예를 들면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 뭐 최근에 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뭐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 군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네네. 우리가 요즘에 그 단톡방 많이 쓰잖아요. 네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는 단톡방인데 이 10명의 학생이 모여 있는 이 단톡방에서 네. 그중에 이제 7명의 학생이 이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공연성 있고 특정성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네. 특정 학생의 사진을 올려서 막 그 사진을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요. 이건 충분히 이제 공연성도 있고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욕설이거나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모욕죄 성립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좀 약간 미온적인 이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피해 학생 그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욕죄로 아예 정식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천사님, 지인들에게 타인을 험담해도 모욕죄라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모욕죄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쭤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례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되게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라고 해요. 뭐냐면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애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 때문에 관둔다네요. 유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직장 선배가 청각장애를 가진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밥을 먹으면서 야 이거 지금 뭐 어머니가 형제도 형이 있냐? 형제가 있냐? 형이 있다. 형도 귀가 불편하냐? 불편하다.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어머님이 뭐 잘못 드신 걸까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잘못 드신 거야? 뭐 술이나 담배 하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마치 어머니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후배에게 장애가 생긴 것처럼 무례한 말을 해서 결국 그 후배가 당사자분이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욕죄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뭐 굉장히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은 맞죠. 마치 장애가 어머니가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장애 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모욕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좀 별도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대화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내식당에서 뭐 과장님, 부장님하고 뭐 다 팀원들이 밥 먹는데 중간에서 야, 너 혹시 뭐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맞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어머니가 몸 관리를 못해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경멸적인 이 언사거든요. 그래서 이 모욕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회의 자리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 말한 사람과 이 들은 사람만 단둘이 있는 자리에 했을 때는 불쾌한 것과 이제 무례한 것과 별도로 모욕죄로 성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공연성이 좀 없기 때문에 둘이 있었을 때는 성립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모욕죄 성립 요건이 좀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좀 다르다라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19 구급대원분들 사실 뭐 이분들이 출동하실 때 도와주려 갔더니 뭐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 때리는 거야 당연히 뭐 폭행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공무집행 방해나 욕을 했어요. 뭐 이거는 혹시 모욕죄가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취한 분 이렇게 넘어져서 다쳐서 이제 119 구급대원이 데려갔는데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든가 때리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될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 자리에 뭐 여러 사람이 있다거나 했을 마찬가지. 때는
충분히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막 말씀해주신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은 이 사건 처리 담당자가 모욕죄에 대해서 좀 잘못 안내한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인터넷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욕 그 119 구급대원이 5분 동안 욕설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건 처리 담당자가 15분 정도는 되어야지 모욕죄가 성립한다더라 하면서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 안내를 한 잘못 겁니다. 안내한 네, 거예요? 모욕죄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성립하는 것이지 뭔가 시간적인 지속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단 1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송 중에 김 기자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바로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뭐 1분이 지나야 된다, 뭐 10분이 지나야 된다 이런 기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 보건소 직원한테 네. 나 검사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욕을 하고 그리고 뭐 방해를 했던 사람한테 모욕죄가 성립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괜찮은데 저희 엄마가 분노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대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모욕죄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네. 상관이 없고 네.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적인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그거를 뭐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김용준 기자님에 대한 이 평가를 실추시킨다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모욕죄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제 생활하는 빈도가 네. 굉장히 네. 많아지다 보니까 이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좀 옮겨갔군요.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다 보니까 네. 감정을 표출하는데 사람들이 거침이 없죠.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봤을 때는 욕설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댓글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쉬운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연성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온라인 게시판은 굉장히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자기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에다 욕한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SNS에 올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이버 모욕죄는 기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상에서 하는 거는 좀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한 명예훼손과 그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을 처벌 법규가 달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네. 근데 다만 모욕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모두 그냥 형법상 모욕죄 이제 규정을 적용을 받는데요. 근데 다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죄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온라인에서 닉네임으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모욕죄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특정성. 누구를 욕하는지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판례 중에 닉네임 단순히 닉네임을 상대로 욕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누군지는 모르고 다 서로 이제 닉네임으로만 서로 이렇게 소통할 때 뭐 특정 아이디를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됐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닉네임을 상대로 비방을 하거나 욕설을 한다라는 거는 모욕죄 성립이 좀 어렵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을 때 특정이 가능할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예. 질문이 이런 게 올라오네요. 이거 궁금해하시니까 별이조아님이 꽃뱀을 꽃뱀이라고 부르면 모욕죄입니까? 라고 하시네요.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알쓸시법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 증거를 잘 이제 그 체증해 놓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모욕죄 같은 경우는 뭐 공연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이 사실 지난주에도 나한테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했었고 오늘 왠지 할 것 같아서 살짝 녹음을 눌렀어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취득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성립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 부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 네. 상대방의 동의 없는데 녹음한 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근데 이 통신비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녹취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과 뭐 김용준 기자님이 대화하고 있는 거를 저는 관여가 안 되어 있는데도 제가 몰래 녹음을 했다. 이거는 불법 녹취고 그 자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끼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네. 대화의 하나의 상대방으로서 끼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상대방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했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뭐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면 뭐 공인이에요. 뭐 누구나 알만한 혹은 정치인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 그분들 스스로 많이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표현으로 얼마든지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회초리를 쳐주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회초리를 날렸어요. 네. 그런 거는 모욕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인에 대해서는 네. 조금 넓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거를 받을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넓게 보는데, 네. 근데 다만 요즘에 이제 뭐 공인들이나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뭔가 비판이나 만약 의견 개진의 차원을 넘어서 네. 뭐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뭐 모욕 행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판이라든지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방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을 자제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뭔가 괴롭힘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복성으로 뭔가 욕설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우리 저 디라이브 가족분들께서 가끔씩 좀 흥분하시면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하실 때가 있는데 말로. 근데 여기 다 닉네임이에요. 물론 뭐 닉네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닉네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어려운 모욕죄가 거죠. 네, 좀 어려울 어려운 수 거.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건전하게 채팅글 그런데 올려주시고요. 반대로 김 기자님에 대해서 네. 비방을 한다라고 네네. 하는 건 특정이 너무나 누구나 특정이 되죠. 그리고 이 온라인 게시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공연성에도 너무나 인정이 되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뭐 김 기자님이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뭔가 비방의 댓글을 낸다라는 그거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꽤 종종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변호사님은 없습니다. 아까 누가 뭐 25, 21에 나오는 아나운서 닮았다고 하는 이런 글들이 아우,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자,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인지 올려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욕죄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뭐 사실 모욕죄가 사회적인 평가를 네. 실추시킬 수 있는 추상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과연 사회적인 평가를 실추시킨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모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나오는 판례들을 보면 아마 더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그 상관에 대해서 도라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 안 한다라는 경우도 있었고 도라이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반대로 또라이라고 했을 때는 또 성립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 차이예요? 돌과 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와 있는 판례만 그렇게 딱 봤을 때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모욕적인 언사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말한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모욕이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엄격한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사회자가 변화를 하면서 충분히 어떤 경우는 모욕적인 언사였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아니었는데 모욕적인 언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확진자 뭐 아니면 뭐 최순실이다 코로나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되면서 없던 표현이 모욕적인 언사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포용력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 표현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예전에는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맥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성용님 애매하고 어려운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시고 별이조아님은 없는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말 하는 것도 모욕죄냐라고 하시는데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에 뭐 공연성, 특정성 이런 것들이 부합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왜 우리 김영철 배우도 그랬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했었잖아요. 본인이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단 공연성, 그다음에 뭐 특정성,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표현 자체가 네. 모욕적인 언사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거론하면 당연한 거고 이런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체증을 하실 때는 내가 당사자격인 경우에는 그것이 뭐 불법 합법이 아니라 당연히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의 알쓸신법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이 뵙고요. 저희 D라이브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